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준비하는 매경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 없이 과연 금융권이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즉, 뒤집어 말씀드리면 내가 왜 매경 테스트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경 테스트가 없이 취업하기가 가능해요. 근데 있으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경 테스트는 잘 알다시피 개요와 구성을 보면은요,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나름대로 국가공인 경제 경영 자격증입니다. 자, 물론 이거 취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금융권 같은데 경제 관련 은행이나 뭐 등등등 관련해서는요,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우위가 없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남들은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는데 나 혼자 없으면 좀 약간 합격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경영 경제 관련해서 40문항이 객관식으로 나오는데요, 문제들을 보시면은요, 이게 시사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경영 경제 그 마인드를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경제 활동을 할 때는요, 경제 마인드 아니면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경제 원론이나 뭐 미시거시 뭐 이렇게 경제학 과목을 듣기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취업하고 경제 활동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땐 이렇게 매경 테스트 같이 아주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초를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평가 기준은 이제 여기 보시면 40문항 해가지고요, 1000점 만점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우수 성적이 한 800점 이상, 물론 이제 최우수, 우수 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서도 두 단계로 또 나뉘게 합니다. 근데 우수 성적은 한 600점 이상 되긴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우수 이상 정도 받으면 잘했네 이렇게 됩니다. 그 이상 더 해가지고 최우수까지 받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매경 테스트 관련된 인증 자격증은요, 어떻게 보면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물론 우수 이상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없으면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우수 이상 정도 받게 되면은 최소한 감점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겠죠? 다음, 금융권 취업에서 매경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경 테스트 점수를 취득한 그게 금융권 취업에서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없어도 취업하는데 가능합니다. 근데 있으면 당연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공부를 해보시면 경제학에 대한 미시거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경영학 원론 해가지고 또 시사 상식 거기까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꼭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들을 습득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경 테스트 정도를 합격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도요, 경제 경영 기사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게 친밀해지고 알고 싶어지는 그런 지적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니 취업할 때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전공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그널을 보낸다고요. 그 중에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매경 테스트의 객관적인 지표로서 하나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 경제에 관련된 이해도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이해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득점자는 경제신문 같은 거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신문 뉴스 같은 거 나왔을 때
많은 패널, 경제 패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요, 가만히 보면은 약간 논리가 이상하고 헛소리하고 사기꾼 같은 억지를 부리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하면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고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하는 목적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성의 척도. 아니, 우리가 이런 거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이거 뭐 제가 보통 수험 기간을 뭐 강의를 듣는 한 달, 두 달 보통 그렇게 학원가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래도 할 때는 아, 이게 뭔 소리야? 말듯한데 용어도 낯설고 그 다음 2, 3회독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꾸준히 참고 인내하셔야 되는데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신한테 신이시여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했더니 신이 뭘 줬다? 고통을 줍니다. 아, 짜증나게 신이 왜 나한테 고통을 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고통을 내가 극복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밖에서 누가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거야.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점수를 취득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성실했다 그 증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채용 과정에서는요,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우수 등급 이상을 받는 게 좋겠죠. 필기시험 준비를 할 때요, 보통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여러 시험을 보는 어떤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가만히 보면 뭐 경제 원론이라든가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요 매경 테스트 준비했던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했던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낭비 있는 그런 공부는 절대 아니다 생각되고요. 기본 자격으로서의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내가 토익 점수가 높다 해서 영어를 잘하고만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없는 사람보다는 뭘 나를 드러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 과정에서 매경 테스트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우리 공식 교재가 되는 기본서 앞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볍게 몇 개만 일반화해서 살펴보면요. 다수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서는요, 채용 과정에서 매경 테스트 점수를 서류 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필기시험을 대체한다거나 학교에서도요, 뭔가 경제학 관련된 과목을 대체 수강한 걸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졸업할 때 매경 테스트 성적을 취득하게 되면 뭐 졸업시험 같은 거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의 채용 사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매경 테스트 점수를 서류 전형의 가산점으로 활용하고 특히 우수 이상 받은 사람들 더 대우를 해줍니다. 신한금융투자 채용 사례에서도요, 필기시험 대체로 활용되는 그런 경우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두면 좋은 점, 매경 테스트를 합격했을 때 제1금융권에서는요, 기본 스펙처럼 활용됩니다. 없으면 안 돼. 다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경 테스트 준비를 하게 되면 경제와 경영 금융 지식이 실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역의 또 신협이나 제2금융권에서도요, 매경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게 경영과 경제가 그래도 약간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많은 경제, 경영 관련된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요, 약간 교과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그때 토픽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잘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듣고 나면 이렇게 약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까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그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도요, 우와, 또 새로운 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요, 그냥 그 얘기를 계속 울고 먹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단순 용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는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이해와 그리고 관련된 어떤 표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공부하냐. 혼자 하는 것도 좋긴 해.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시고 빠르게 그 다음에 메테나라든가 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모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과서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게 되면 그리고 제가 계속 최신 상식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걸 계속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기본 상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매경 테스트 말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금융 자격증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환경 테스트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또 두 개를 부각시켜 보도록 하겠고요. 매경 테스트 외에 개인 재무 설계사라든가 투자 자산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신용 분석사 등등 많은 금융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경 테스트가 가장 시작의 초기 단계로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시험들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워밍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매경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자체를 매경 테스트는 기본 소양, 난이도는 중하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말이야 매경 테스트 몇 점 받았어 너무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매경 테스트 몇 점 이상 받았어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영 경제에 대한 소양을 갖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분야, 여러분들이 진로를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재무 설계사와 같은 뭐 그런 쪽으로 보험이나 재무 설계, 은퇴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금융상품이나 증권이나 부동산 같은 거를 다루는 쪽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재무라든가 이런 회계 쪽에 좀 강점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모든 길은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한다? 매경 테스트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매경 테스트 없이 금융 취업을 위한 대체 자격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분석사라든가 개인 재무 설계사, 투자 자산 운용사 아니면 외환 관련된 각종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관심이 더 생기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매경 테스트가 관심이 되는 건데 이 매경 테스트는 다른 다양한 각종 자격증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 매경 테스트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가능한 한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한 2, 3학년 이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매경 테스트를 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경영학 원론 아니면 뭐 마케팅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과목을 조금 더 수강하셔도 쉽게 뾰족한 학점인 A+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우리가 보통 요즘은 아예 신입사원을 뽑을 때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 쌓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직접 매경 테스트랑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인턴십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금융권의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합니다. 자꾸 그쪽에 금융권에 왔다 갔다 얼쩡거려야지 기회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인턴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의 홍보대사나 뭐 여러 가지 기자단이라든가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보통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이나 이게 있으면 에게 네가 뭐 이런 걸 알아 자꾸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사실 그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세미나나 토론에 참석하시거나 발표하시는 분들은 그쪽 분야의 나름 전문가이고 어떻게 더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참여하면서 어떤
인투이션이라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면 얻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경제 학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학회가 열리게 되면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생중계하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는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나중에 써야 되는데 매경 테스트도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경 테스트 성적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여기에 한 어떻게 쓰는가 대략적인 거를 하나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Why, How, What 구조 방법을 활용한다거나 금융에 대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러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당연한 얘기인데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전체적인 매경 테스트 점수가 없을 때는요, 이걸 갖고 나를 막 어필을 해야 되거든. 근데 매경 테스트 자격증 하나 있다고 다 끝나는 거 이렇게 나는 처음에 첫 발에 경제와 경영에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랑 잘 접목을 시키고요. 그 다음 실무 경험을 좀 쌓아야 됩니다. 인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격증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활동 이런 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어떻게 어필하고 제시하는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취업의 성공의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경 테스트 점수가 없어도 금융권이라든가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점수가 없다 그러면 남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전공이 경제나 경영인 경우에는 뭐 쉽게 매경 테스트 한번 야 심심한데 보러 갈까 했을 때도 우수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경제 원론이나 경영 원론과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식 교재로 강의하거든. 예전에는 공식 교재를 통해서 거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교재로 하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식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그 공식 교재를 한번 보시고 거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 특히 상경계 계통에 계신 분들은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다 그러면 취업 전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매경 테스트 자격증이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좀 더 어드밴스드된 대체 자격증을 관련된 자격증을 또 취득하시면 좋겠고요. 실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가려는 회사 조직에 잘 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시고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것들 잘 쓰는 방법 그걸 좀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준비하시게 되면 요즘 취업시장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어려운 취업시장을 여러분들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금융권 취업의 핵심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첫 시장이 매경 테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매경 테스트 자격증 없이도 금융권이나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뭐다? 할 수는 있지만 있으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픽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